처음에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미국은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를 했는가? 미국이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시진핑 최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을 잘못하면은 막 그 반쪽이라든지 뭐 뺏기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지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부자이긴 하지만은 그 군사비를 매년 2013년부터는 매년 1년에 500억 달러씩 삭감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재정 절벽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면 2022년까지는 국방 예산을 늘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깎아야 됩니다. 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금년도 국방 예산이 38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찍어 놓으려면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그 무기를 배치하든지 사드 다 그런 거지만 근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마침 그 돈을 대신 내고라도 자기 군사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나라가 누구냐? 일본입니다. 어머, 너무 잘 이해돼. 장관님 화이팅! 저렇게 학생이 잘 알아들으면 선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작년 4월 28일 날 아베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체결한 것이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겁니다.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허용 내지는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을 지원한다는 핑계만 댈 수 있으면 일본은 자유대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유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 방어만 해낼 수 있는 자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애초에. 원래는 군대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칠 것 같아 하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군대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능력을 그런 짓을 못하도록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헌법이라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요. 헌법 구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우파로서는 극우 세력으로서는 그 구조를 빨리 고쳐야만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총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베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국이 뭐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군사 협력해도 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소위 스크럼을 짜는데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하도록 맺는 것이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가위를 뱃속에 넣고 꿰매는 것 같은 그런 봉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일본 총리하고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국제회의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일본과 임기 중에 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일본을 압박했는데 그게 미국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태평양 전략 또는 동북아 전략을 편안하는 데 있어서 이 일본과 한국을 양날개로 붙들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은 한일 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스크럼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뭐 초동 단계에서는 둘이서 협력하라 했을 때 한국이 그 일본의 손을 안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맺는 것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고 이걸 위해서 작년에 정지 작업한 것이 위안부 문제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부터 네. 미국의 입김 내지는 압력 내지는 뭐 기타 등등이 있었다. 맞아. 한일 간의 협력이 돼야만 삼각동맹이 완성이 되는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위안부 문제 그렇게 미국의 압력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정의로운 안보보좌관이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지. 저희들 진부름 해줬는데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또 발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주 정의로운 결정을 네. 했다고 자기네들에게 정의로운 거지 우리한테는 지금 정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화시키는데 일익을 하는 거고, 이걸로 해서 원래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이게 같은 것 같지만 그건 다릅니다. 미일 동맹은 훨씬 한미 동맹보다 세요, 타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라면 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리한 거를 이렇게 급하게 무리하게 다들 반대하는데 협정을 맺었느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마저 붕괴를 시키고 자기 임기 내에 통일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호는 발언지는 아마도 비선 실세였던 것 같은데 아니, 붕괴론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데없이 2014년에 그 2년 내에 통일된다는 얘기가 다른 데서도 나왔었어요. 2015년에 통일된다는 설도 있었고, 작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월 10일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말미에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지금 남북관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통일 준비하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에라도 통일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는 지금 일본과 미국의 소위 그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한을 마저 밀어붙여가지고 붕괴시키면은 내 임기 중에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잘못된 소위 환상.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왜 저내고 저 안 돼요? 아니 저기는 반장이고 여기는 부반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지금 북한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때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가지고 작년 9월 3일 날 천안문 왕로에 서서 시진핑하고 같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중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도와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이 있으니까. 남한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압박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탈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른바 만주 일대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치안 질서가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북한을 갖다 압박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삐친 거지. 그래가지고 사드 배치 오늘 이번에 7월 달에 결정한 거 아니에요.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면 그게 겁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지 않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덧셈 뺏음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덧셈 뺏음을 되는 문제는 고차 연립방정식입니다. 그 계산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로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미국 편에 서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미국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 내에 해줌으로 해서 임기 중에 이런 문제가 터질 줄 몰랐고, 지금 촛불 터질 줄 몰랐고 임기 중에 끝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걸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JTBC에서 그게 터진 뒤에 한겨레가 먼저 터뜨렸지만 잊지 않으시네요. 네. 바로 이제 27일까지만 해도 그 국방부 장관은 이거는 이렇게 서두른다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27일 만에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죠. 이걸 가지고 소위 국면 돌파를 하고 소위 국정 장악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서둘러서 했던 것 같아요. 반쯤은 이해됐는데 또 하나 이런 가설이 있잖아요.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온 게 최순실이 로키드 마트를 만났다는 것까지는 사실인가 봐요. 무슨 거래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요인도 있는 거다. 이런 추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로키드 마틴을 만났는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 로키드 마틴하고 만났다는 건 사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사드하고 연결되면 사드가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드는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거죠. 이건 이제 MD 체제,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MD 체제의 이제 구축 문제고, 이건 이제 하드웨어고, 이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런 걸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차원이니까 직접 관련은 안 되고, 이건 거대한 일종의 그 중국 포위 MD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드에 들어간 겁니다. 7월 달에. 물론 이거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미국 쪽에서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 서두르는 거에 변수가 됐다고 나는 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아까 질문해봐 이제. 부반장 질문 드려도 됩니까?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면 위안부 협상 주무부서 외교부도 당시에 3개월만 시간을 주라.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한일 협정 같은 경우에도 왜 굳이 서두르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때 뭔가를 딜을 하면서 좀 할 수 있지 않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자. 외교부도 반대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 질문은 그래서 과연 이 두 가지 협정을 빨리 서두른 게 미국 정부의 뜻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이해가 걸린 거였는지.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두 개 다. 하나 또 뭐예요? 위안부. 위안부? 그건 작년 거고. 네. 그것도 굉장히 그 실무부서의 건의를 지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고, 뭐 개성공단도 네. 그 통일부에서는 전면 중단을 건의하지 않고 잠전 중단 정도로 했는데 갑자기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모두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건데, 지금 이 촛불 시위 시점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른 것은 미국도 그렇게 그러니까 외교부가 3개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는 미국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빨리 안 될 줄 알고 한 3개월 후에 사실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 들어선 뒤에 해도 뭐 나쁘지 않다. 되면 되는 거고, 되면 좋고, 그러나 이렇게 금년 내에 끝내야 될 건, 금년이 아니라 그렇죠. 금년 내에 끝내야 될 건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할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서두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을 한 것 같다. 오히려 봐라, 내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친 건데, 그러면.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서 한 것도 금년부터 이렇게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뭐 그다음에 또 이 개성공단 중단하고, 뭡니까 사드 배치는 아주 7월달에 했지만 그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대북 압박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은 대북 압박의 결과로 북한의 변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가령 뭐 내전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위대의 해외 출병 차원에서 자위대가 한 번 더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허용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북한 붕괴에 대비한 소위 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합의, 확성기 방송, 개성공단 중단, 사드 배치, 그 다음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아직도 북한이 붕괴될 수 있고, 그러면 일거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미친 상태네요, 완전히. 뽑았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저는 내각제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보면서, 이게 진짜 임기가 보장되는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깎아야 됩니다. 5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금년도 국방 예산이 38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전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찍어 놓으려면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그 무기를 배치를 하든지, 사드 다 그런 거지만. 근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마침 그 돈을 대신 내고라도
자기 군사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해 줄 나라가 누구냐? 일본입니다. 어머, 너무 잘 이해돼. 장관님 화이팅! 저렇게 학생이 잘 알아들으면 선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작년 4월 28일 날 아베가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체결한 것이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겁니다.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수술하다 말고 가위를 뱃속에 넣고 꿰매는 것 같은 그런 봉합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일본 총리하고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국제회의에서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일본과 임기중에 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일본을 압박했는데 그게 미국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태평양 전략 또는 동북아 전략을 편안하는 데 있어서 이 일본과 한국을 양날개로 붙들고 지금 중국을 향해서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은 한일 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스크럼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뭐 초동 단계에서는 둘이서 협력하라 했을 때 한국이 그 허용 내지는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을 지원한다는 핑계만 댈 수 있으면 일본은 자유대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유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영토 안에서 방어만 해낼 수 있는 자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애초에. 원래는 군대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칠 것 같아 하면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군대 아니에요. 일본은 그런 능력을 그런 짓을 못하도록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더 헌법이라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요. 헌법 구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우파로서는 극우 세력으로서는 그 구조를 빨리 고쳐야만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총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베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국이 뭐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군사 협력해도 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소위 스크럼을 짜는데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에 한일 군사 일본의 손을 안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고 이걸 위해서 작년에 정지 작업한 것이 위안부 문제 봉합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부터 네. 미국의 입김 내지는 압력 내지는 뭐 기타 등등이 있었다. 맞아. 한일 간의 협력이 돼야만 삼각동맹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위안부 문제 그렇게 미국의 압력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정의로운 안보보좌관이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지. 저희들 진부름 해줬는데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또 발언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주 정의로운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정의로운 거지 우리한테는 지금 정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대중국 압박 전략을 강화시키는데 일익을 하는 거고 이걸로 해서 원래 처음에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미국은 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자꾸 이렇게 촉구를 했는가? 미국이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패권을 잘못하면은 그 반쪽이라든지 뭐 뺏기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상당히 타격을 입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커지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부자이긴 하지만은 그 군사비를 매년 2013년부터는 매년 1년에 500억 달러씩 삭감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재정 절벽에 부딪혀 있어요. 그럼 2022년까지는 국방 예산을 늘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